안녕하세요. 리포터 정혜인입니다. 저는 오늘 DMZ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북쪽을 바라볼 수 있는 곳, 바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나와 있습니다. DMZ 어떤 단어의 약자인 것 같긴 한데요. 여러분은 DMZ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저는 막연하게 철조망, 군인 이런 것들이 그려지는데요. 저처럼 DMZ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한 분 모셔봤습니다.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죠. 저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조한범입니다. 네, 그러면 예. 오늘 통일전망대 저랑 같이 둘러보시면서 이야기 좀 더 나눠볼까요? 예, 그렇죠. 네, 가보시죠. 가장 가까운 곳에서 북쪽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뒤쪽이 지금 북한인 건가요? 예, 바로 북한입니다. 아, 바로 이렇게 보이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쪽 DMZ 혹은 접경 지역 쪽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간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볼 수 있는 거의 유리한 지역이 여기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DMZ를 가게 되면 DMZ가 있고 그 전에 민간인 통제선이라는 게 있어요. CCL이라고 10km 정도. 거기도 사실 이제 통과할 때 일정한 절차가 있죠. 여기 오실 때 아무런 절차 없었죠. 바로 그렇죠. 오실 수 있었죠.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 북한이?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보이는 저 튀어나온 부분 있죠? 이제 네. 저기가 북한이고 여기 한 3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임진강이 자연스럽게 DMZ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강폭이 아주 좁은 곳은 저쪽 우측 쪽은 700m밖에 안 돼요. 수영만 잘하면 넘어갈 수 있는 거리죠. 700m라고 하면 굉장히 짧은 거리처럼 느껴져서 그럼요. 예. 굉장히 묘한 느낌도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북한도 보이고 예. 그럼 DMZ는 여기에서 보이나요? 지금 남북을 가르는 경계선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육상의 DMZ, 그건 진짜 비무장지대죠. 네. 그 고성에서부터 이 한강하구까지. 근데 여기는 임진강 한강하구죠. 여기는 공유수역이에요. 그러니까 남북한이 관리하는, 공동으로 관리하는 수역입니다. 그러니까 육상에 DMZ가 있고 한강하구에 공유수역이 있고 그 다음에 해상에는 NLL, 그 논란이 되는 북방 한계선이 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엄밀히 보면 임진강 자체 이 한강하구가 DMZ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에 진짜로 DMZ라면 우리가 여기까지 못 들어오죠. 그러면 DMZ가 어떻게 좀 설정이 되는 거예요? 한국전쟁 그 정전 협정을 체결할 때 이제 휴전을 하는데 바로 이렇게 붙어서 총을 갖고 있으면 싸우겠죠. 그러니까 네. 그 경계선, 즉 남북을 가르는 건 MDL이라고 합니다. 군사 분계선. 거기에는 철조망이 없어요. 그냥 말뚝만 박혀 있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그러면 마음대로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양측이 말뚝으로부터 MDL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양쪽이 후퇴한 거예요. 2km씩. 네. 그래서 그럼 폭이 4km죠? 네, 4km. 이 안에는 이제 무장을 하지 말자. 왜 무장하고 있으면 싸울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무장을 하지 말자라고 했기 때문에 DMZ, Demilitarized Zone, 비무장 지대가 된 겁니다. 예. 2km부터 떨어진 그 지역에 철조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통문이라고 그래서 군인들이 전술 도로를 만들어서 들어갈 때 문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북이 모두 양측 후퇴한 2km씩 후퇴한 지역에 철조망을 만들어 놓은 거죠. 교수님, 저쪽에 보이는 게 초소, GP라고도 GP 죠. 불리잖아요. 사실 비무장지대라고 하면 무장되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럼 군인들도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그래요? 왜냐하면 정전협정에 따르면 비무장지대 안에는 무장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무장을 하지 않으면 군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는 민정경찰 양측이 실은 군인이지만 여기에는 민정경찰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DMZ는 각종 중화기가 밀집한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화된 지역으로 바뀌어 있죠.
이게 분단의 사실 아이러니입니다. 사실 코앞에서 총구를 겨누고 있다라는 말이 정말 무색할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코앞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작년에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많이 바뀌었죠. 네. 대략 이 DMZ 안에 정확한 수치는 뭐 공개가 안 됐어요. 추산입니다. 우리 측 GP가 한 80여 개, 북한은 우리도 한 2배 정도 많은 숫자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지난해 평양 남북 군사합의서,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서 양측이 11개씩의 GP를 설정을 해서 모두 폭파 방식으로 완전히 분해해서 철거했어요. 무장을 철거한 건 물론이거냐, GP 자체를 폭파해버렸어요. 한 군데씩은 남겨뒀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전체 남북 GP의 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GP가 폐쇄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로는 분단 정전 협정 이후로 가장 큰 성과예요. 정말 의미가 크겠네요. 그럼요. 그다음에 지금 철원의 화살머리 고지에서는 지금 남북 양측이 공동으로 유해를 발굴하고 있어요. 매일 만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지금 남북 관계도 막혀 있고 비핵화 협상 북미 간의 교착 국면이 좀 답답하게 지속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성과를 지금 거두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이 긴장 상태가 많이 완화되고 있는 거죠. 앞으로 DMZ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면 우리 장소 이동해서 좀 더 깊은 이야기 해볼까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DMZ 둘레길에도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예. 이제 과거에는요, 뭐 평화 누리길이라든지 DMZ와 관련된 둘레길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DMZ 붙어 있는 길이 아니고 한참 떨어져서 안전지대에서 그런 시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GP 철거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시범적으로 고성과 철원에서 이제 DMZ를 직접 관통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GP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둘레길들이 부분적으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정말로 민간인들이 DMZ 둘레를 걸을 수 있고 실제로 DMZ 안에 들어갔다도 나올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제한적입니다만은 그 향후 계획은 DMZ 248km 전체 전역을 둘레길로 이어나간다고 그러면은 그럼 고성에서 여기 지금 우리가 있는 한강 하구까지 지금 걸어서 DMZ를 순례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DMZ를 어떤 방식으로 좀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DMZ에 대해서는 많은 구상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또 전 세계인도 관심을 가졌던 게 바로 평화공원이라는 개념입니다. 결국 DMZ 전역을 일종의 공원으로, 그러니까 생태와 평화의 개념이 융합된 DMZ 전역을 공원화하는 거죠. 그러면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그런 자연공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주 매우 독특한 생태와 평화의 가치가 구현되는 DMZ 세계 평화공원 혹은 DMZ 세계 생태 평화공원이 탄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그 자체가 이 생태와 평화의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생태와 평화를 애호하는 전 세계인은 한 번쯤 꼭 가보고 싶은 세계적인 명소가 되겠죠. 네,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앞으로 DMZ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분단 국가 하면 독일을 좀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베를린 장벽 앞에서 기념사진 촬영을 하는 모습 좀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지금의 독일의 DMZ 모습 어떤지 궁금해요. 독일의 DMZ는 우리도 훨씬 더 길었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 아주 삼엄하게 중무장에 있기 때문에 못 가죠. 네. 근데 독일 서독 같은 경우는 거의 DMZ 앞까지 모두 경작도 이루어졌고 개발까지 이루어진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DMZ 모습이 다르죠. 그러니까 일단 DMZ 자체가 우리는 2km, 4km거든요. 물론 더 좁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쪽은 독일의 경우에는 짧은 데는 수십 미터에서 수백 미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길이는 더 길지만 폭은 매우 좁죠. 그래서 독일의 경우도 지금 그린에스반트,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린벨트라고 하는 건데 그런 도시계획상의 그린벨트는 아니고요. 일종의 생태적 관점에 그린에스반트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해서 분트라고 하는 민간단체가 주축이 돼서 이것을 생태보호지역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통일되기 이전부터 이 접경지대를 좀 바라보고 왔던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통일된 이후에는 이제 나중에 경각심을 갖고 이 그네스 반트를 만들었지만 초기에는 이 DMZ에 계획이 없었어요. 그래서 통일됐을 때 그 안에 있는 무장시설들이 일종의 전쟁 혐오시설로 생각을 해서 막 철거를 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이건 전쟁 유물이잖아요. 그렇죠. 역사적 교육의 장소고. 그러니까 그때 후회했죠. 그래서 지금 많은 전쟁 유물들은 사라진 상태예요. 그렇지만 부분적으로는 보존하고 있죠. 사후적으로는 사실은 계획도 그렇게 충분치 않았고 사후적인 과정에서 실수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 그리네스 반트로 보존하는 건 우리가 배울 점이지만 사실 우리는 그걸 봤기 때문에 지금부터 중장기적으로 DMZ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는 셈이죠. 굳게 닫혀있던 DMZ의 문이 아주 조금씩 열리는 것 같습니다. 모순의 공간이자 단절의 공간이었던 DMZ. 이제 앞으로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박사님의 의견 좀 궁금합니다. DMZ는 사실은 가슴 아픈 상처의 땅이죠. 가장 갈등과 군사적인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땅이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DMZ는 1953년 이후로 생태계가 그대로 보존이 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의 상처를 스스로 회복한 지역이고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매우 세계적으로 희귀한 특히 이제 온대 지방에서 이 정도로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지역은 실제 없어요. 그러니까 생태적인 가치가 매우 높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군사적인 적대의 땅이었지만 역으로 뒤집어 보면 이게 살아있는 전쟁 박물관 기념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DMZ의 브랜드 가치, 그러니까 평화시대의 브랜드 가치는 천문학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자리도 사실 수없이 많은 관광객들, 외국 관광객들이 오거든요. 바로 이 분단의 현실을 보려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생태와 평화 관광, 또 평화 교육 어떤 그런 의미를 집어넣는다고 그러면은 DMZ의 브랜드 가치는 천문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DMZ는 우리 한민족의 자산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적인 자산이에요. 전 세계의 생태와 평화를 애호하는 사람들이 DMZ의 가치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DMZ는 이제 분단을 상징하는 지역에서 이제 생태와 평화의 한국적 아이콘, 또 생태와 평화의 세계적인 랜드마크로서의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루빨리 남북의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DMZ 전역을 평화지대화한다고 그러면은 DMZ는 전 세계인이 한 번은 가보고 싶은 생태와 평화의 성지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DMZ의 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DMZ의 미래 정말 상상만 해도 근사해지는 느낌입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DMZ에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내일이 하루빨리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